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 배울 단어는 태평천하라는 아주 유명한 소설이죠. 자, 거기 메뉴에 보면 1930년대 대주지 집안에서 일어난 그런 사건을 다룬 풍자 소설이다. 풍자 아시죠? 비판하는 의도를 담고 있는 소설. 자, 일제강점기 때의 그런 현실을 태평천하, 태평세월로 믿고 있는 주인공 윤직원을 통해서 그런 당시의 그 당시의 현실을 풍자적으로 그리고 있는 소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등장한 인물들을 통해서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태도를 갖추시면 제대로 공부하신 거예요. 자, 일단 간단한 핵심 정리하고 나서 이제 본문 내용 들어갈게요. 태평천하 중에서도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고요. 자, 이 소설은 갈래 정리합니다. 장편소설이에요. 장편소설. 사실 엄청 길어요. 그래서 장편소설. 그 다음 사회소설. 그 다음 풍자소설. 하나 더 가족사소설이라고 하죠. 장편소설이고 사회소설이고 그리고 풍자소설, 가족사소설. 됐죠? 성격은 비판적, 풍자적, 반어적. 제목 자체가 일제강점을 태평천하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반어적 그런 표현을 사용한 거죠. 그 다음에 시점은 전지적 작가 시점이고요. 배경은 1930년대 일제강점기의 서울 됐죠? 중심 소재 제재는 일제강점기의 타락한 삶. 그 다음에 주제 부조리한 사회 현실에 대한 풍자적 비판. 부조리한 사회 현실에 대한 풍자적 비판. 그 다음에 특징 두 가지만 쓸게요. 첫 번째, 희화화 아시죠? 희화화. 우스꽝스럽게 표현하는 거 희화화. 자, 이런 희화화의 방식으로 인물에 대한 풍자의 효과를 높임. 이게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방언과 구어체 및 판소리 사설의 문체, 판소리 대본이죠. 판소리 사설의 문체를 사용해서 작품에 생동감을 부여함. 작품에 생동감 부여. 됐죠? 그 아래 최만식이라는 작가 성향 보이죠? 소설을 통해서 당시 지식인 사회의 고민, 약점을 풍자하고 사회적 부조리, 갈등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그런 작가. 그래서 이 작가의 소설은 정말 자주 나오죠. 다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전체 줄거리 잠깐 멈추고 꼭 읽어보세요. 꼭 읽어보셔야 돼요. 자, 교과서에 수록된 부분은 여기 윤직원 영감이 종아기에 대한 정보를 받게 되는 제일 마지막 장. 그래서 절정 결말 부분이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절정 결말. 여기 15번째 망진 자는 호야니라 이 부분 여기서부터 이제 절정 시작이에요. 되셨죠?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본문 들어갈게요. 절정 부분에서 이제 윤직원 영감은 종학이라는 손자가 사상관계로 피검되었다라는 정보를 받게 되는 장면. 자, 거기 소제목이 붙어 있죠. 망진 자는 호야니라 라는 표현. 배운 사람은 아시죠? 거기다 정리해 주세요. 진나라를 망하게 할 자는 호해라는 자식이라는 의미이다. 호해라는 자식이라는 의미. 그러니까 결국 이 집안을 망하게 할 사람은 외부의 적이 아닌 내부의 적이다 라는 걸 의미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요 소제목은요, 거기 의미 써두시고 사건 전개를 암시하는 그런 소제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건 전개 암시 같이 써두시고요. 자, 본문 들어갈게요. 자, 일찍이 윤직원 영감은 거기서부터 줄지. 윤직원 영감은 그의 소시적 윤두꺼비 시절에 제가 붙인 말대가리 윤용규가 여기 보이죠? 거기 보시면 자기가 자신이 보이죠? 아버지 말대가리 두꺼비 뭐 이런 표현들이잖아요. 그쵸? 자, 거기 묶으셔서 등장인물들의 천박한 별명들로 풍자적 효과,
천박하다, 그러니까 좀 수준 떨어지는 이라고 천한 그런 수준 낮은 별명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거기 정리. 등장인물들의 천박한 별명들로 풍자적 효과를 얻음. 됐죠? 그 다음 화적의 손에 무참히 맞아 죽은 시체 옆에 서서 노적이 불탄을 하고 노적 그런 여기 보이죠? 곡식 같은 그런 물건들이 다 불탄을 하고 화광이라는 말은요 타는 불빛이에요. 타는 불빛. 타는 불의 그 빛이 충천한 아주 높은 그런 하늘을 우러러 이놈의 세상 언제나 망하려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만 빼놓고 다 망해라 이런 뜻인 거잖아. 자, 여기서 드러나는 거 거기 줄쳐서 윤직원 영감의 비윤리적인 가치관 제시. 윤직원 영감의 비윤리적인 가치관 제시. 되셨어요? 자, 그렇게 말하고 부르짖은 적이 있겠다요. 있겠다요. 이거 체크하세요. 자, 이 소설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죠. 요런 걸 판소리적 문체. 판소리 사설 같은 문체라고 하고요. 거기에다가 땡땡하고 쓰세요. 조롱하는 어투. 조롱하는 어투를 통해 인물에 대한 서술자의 부정적 태도 제시. 조롱하는 어투를 통해 인물에 대한 서술자의 부정적 태도 제시. 여기 일단 써두시고 그 옆에 빈칸에다가 아무데나 정리 하나를 해두시는데 뭐를 해두냐. 자, 제목이 이 작품의 전통 계승. 전통 계승 양상. 어디에서 이 작품이 전통을 계승한 그런 모습을 보이느냐 이런 뜻이거든요. 제목이 이 작품의 전통 계승 양상이고요. 거기에다 뭘 쓰시냐면 판소리 사설의 수법 계승. 판소리 사설의 수법 계승 쓰시고 그 옆에 자, 두 가지만 더 정리해서 첫 번째 판소리 사설의 수법 계승 쓰시고 동그라미 1 경어체 아시죠? 존대 뭐뭐 했어요 뭐뭐 하겠다요 들어갔잖아요. 그치? 첫 번째 경어체를 사용함으로써 등장인물보다는 독자와 가까운 위치에서 독자와 한편이 되어 등장인물을 조롱함. 이거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독자와 등장인물의 중간에서 등장인물을 평가하면서 독자의 이해를 도움. 요런 효과를 보기 위해서 판소리 사설의 수법을 사용한 거죠. 이해되셨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자, 이미 반세기 전 그리고 그것은 당시에 나한테 불리한 세상에 대한 격분된 저주요 겸하여 웅장한 투쟁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야. 윤직원 영감은 과연 승리를 했겠다요? 요런 것도 같은 문체, 그치? 자, 거기 과연 승리를 했겠다요? 이거 무슨 얘기냐? 결국 나라는 망했어. 그래서 나라는 망하고 윤직원 영감은 부자가 됐죠. 윤직원 영감은 부자. 그래서 승리했다라고 표현한 거죠. 나라는 망하고 윤직원 영감은 부자가 됐다. 자, 그런데 점점점점점 뭔가 있는 거지, 그치? 자, 여기까지 끊으시고 일단 여기에다가 정리. 윤직원 영감의 과거. 윤직원 영감의 과거. 문단 정리됐죠? 자, 그 다음. 자, 식구들은 시아버지 윤직원 영감이 보기가 싫은 건너방 고씨. 고씨는요, 윤직원 영감 며느리예요, 며느리. 자, 그럼 며느리만 빼놓고 며느리 싫어했나봐. 그치? 그리고 서울아씨 체크하시고 각각 인물 유형 누군지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 자, 거기 나오는 서울아씨는요. 서울아씨는 윤직원 영감의 딸이에요. 윤직원 영감 딸을 서울아씨라고 하는 거 딸. 체크. 그 다음 태식이는요. 윤직원 영감이 나이 들어서 얻은 어린 아들이에요. 윤직원 영감이 나이 들어서 얻은 어린 아들 이름. 그 다음에 뒤채의 두 동서. 이 두 동서는 큰손자 며느리. 큰손자 며느리 박씨랑 둘째 손자 며느리 조씨 얘기하는 거. 큰손자 며느리 박씨, 그 다음에 둘째 손자 며느리 조씨.
됐죠? 대충 정리되고 있지. 그러니까 종수라는 손자가 있고 종학이라는 손자가 있는데 종수의 아내가 박씨인 거고 그 다음 종학의 아내가 조씨인 거지. 그치? 대충 정리됐죠? 자, 그렇게 모두 안방에 모여서 종수를 맞이하는, 종수 체크하시고, 종수는 큰손자. 종수는 큰손자. 되셨죠? 정리됐죠? 이제 인물 가게도 좀 정리가 돼요? 그렇게 정리해 두세요. 자, 모두 안방에 모여서 종수를 맞이하는 예를 표하고 종수는 큰손자라 했지? 자, 그들의 옹위 아래 윤직원 영감과 종수는 각기 아랫목과 뒷벽 앞으로 갈라앉았어. 자, 방금 점심 밥상을 받을 참이야. 자, 너 경손애비라고 얘기를 하는 게 경손이 증손자인 거야, 증손자. 그래서 박씨하고 종수 사이에 나온 아들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경손이 애비라고 얘기했으니까 윤종수 얘기하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서 부디 정신 차려라 라고 얘기해요. 자, 윤직원 영감이 종수더러 곰곰이 훈계를 하던 것입니다. 안 식구가 있는 데라 점잖게 경손애비라고 한 거지. 이제 아내가 있으니까. 정신을 차려야 할 것이 네가 암만 해도 네 아우 종학이만 못하다. 종학이. 얘가 둘째 손자죠. 둘째 손자. 그래서 종학이는요. 거기다 체크하세요. 이 작품에서 유일하게 긍정적인 인물 유형이에요. 이 작품에서 유일하게 긍정적인 인물 유형. 종학이만 못하다. 원래 이렇게 비교하면 안 되는데, 그치? 자, 종학이는 그놈이 재주도 있고 착실해서 너처럼 이런 뜻. 너처럼 허랑하지도 않고, 허랑하다라는 게 되게 막 허황되고 허세 부리고 착실하지 못한 그런 사람을 얘기할 때 허랑하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너처럼 그렇게 허황되지도 않고, 자, 그렇고 그럴 뿐더러 내후년이면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지 않냐. 내후년이지? 이러면서 또 다시 확인하고. 네, 그렇지. 그래. 내후년이면 대학교 졸업하고 나와서 3년이나 다직 혹은 4년만 찌들어서 그러고 나면 그놈은 지가 목적한 요새 그 목적이란 소리 참 잘 쓰더라. 그 목적한 경부가 돼야 갖고서 경부가 뭐야? 경찰관. 일제시대 때 그런 경찰관 되고서 그 다음에는 이제 경찰서장까지 될 거다. 이 말은 결국 뭐냐? 윤직원 영감이 손자 종학이한테 바라고 있는 건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빨리 경찰서장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인 거지. 그치? 자, 그리고 나서 알겠어 하면서 이제 너는 왜 네 동생같이 못하니? 막 이러면서 이제 욕하는 거지. 자, 그랬더니 네 하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그러니께로 너도 정신 바짝 차려갖고 어서 군수가 돼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큰 손자한테는 군수, 작은 손자한테는 경찰서장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 동생 놈은 보젓한 경찰서장인데 형놈이 겨우 이런 뜻. 겨우 군서기를 댕기고 겨우 공무원 해서 되겠어 뭐 이런 말이야. 군서기를 댕기고 있나 뭐 안 부끄러워서 어떡할 거냐. 아, 글씨 여기서부터 글씨 군수 되고 경찰서장 되고 허먼 너들 좋고 너들 호강이지 뭐 그 호강 나주냐 라고 얘기하죠. 사실은 이게 이 사람의 속내를 드러내는 말인데 거기다 쓰세요. 자신의 희망을 손자들의 희망인 것처럼 표현. 자신의 희망을 손자들의 희망인 것처럼 표현한 부분이고요. 그렇게 하라고 계속 압박을 주는 거야. 이걸 통해서 이제 윤직원 영감의 본심이 이제 폭로가 되는데, 아, 내가 이렇게 아등바등 잔소리를 하는 것도 다 너희들 위해서 그러지. 나는 팔이 족동, 발만큼도 상관없다. 알았냐?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 전체 부분에서 드러나는 내용은 거기다 쓰세요. 표면적으로는 손자들의 장래를 위한 말이지만, 사실은 그 이면에 집안의 지위와 명성을 보장받고 싶어하는 욕망이 내재되어 있다. 표면적으로는 손자를 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집안, 내가 모아놓은 재산 이런 거 유지하고 싶어서 그렇다는 얘기야. 이해되죠? 자, 알아듣냐? 라고 잔소리를 했죠. 그랬더니 네 하고 답변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또 종학이 칭찬을 해요.
아, 그놈 종아기는 참말로 쓰겄다. 괜찮은 놈이야. 이런 얘기죠. 그놈이 어려서부터 원언이, 워낙 이런 뜻이야. 워낙 나를 자별하게 따르고 나를 또 특별하게 따르고 재주도 있고 착실하고 커서도 내 말 잘 듣고 내가 그놈 하나는 꼭 믿는다 믿어. 작년 올로 들어서 그놈이 돈을 어찌 좀 해프게 힙히 쓰기는 하던가 무더라면 작년 올해 들어서 돈을 많이 쓴다는 얘기야. 자, 그것도 허기사 니게다 대면 안 쓰는 셈이지. 사내 자식이 너처럼 허랑하지만 말고 제 주때만 실월량이면 무슨 얘기냐. 자기 생각만 제대로 갖추고 있다면 하면서 지금 종아기를 떠받들고 지금 지금 종수는 이렇게 내리까는 거지. 자, 거기 자기 생각만 제대로 갖추고 있다면 이런 뜻. 돈을 좀 써도 괜찮은 법이다. 그래서 내가 지난달에도 500원, 지금이랑 이제 화폐 단위가 다르니, 자, 지난달에도 500원 꼭 쓸 때가 있다고 편지했길래 내가 두 말 않고 보내줬다. 얘가 달라면 다 준다. 뭐 이런 얘기죠. 그쵸? 여기에서 드러나는 거 거기 묶어서 쓰세요. 종학에 대한 윤직원 영감의 신뢰. 종학에 대한 윤직원 영감의 신뢰. 보통 이렇게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끊으시고요. 거기 문단 정리. 종수를 훈계하는 윤직원 영감. 종수를 훈계하는 윤직원 영감. 정리하셨죠? 그 다음. 자, 마침 이때 마당에서 햄햄 점잖은 밭은 기침 소리가 납니다. 창식이가요. 창식이 체크하고요. 창식이가 윤직원 영감 아들이에요. 아들. 자, 창식이가 윤주사가 조금 아까야 일어나서 간밤에 동경소 온 전보 때문에 거기 묶으시고 윤주사가 방문한 이유죠. 윤주사가 방문한 이유. 억지로 큰댁 행보를 하였던 겁니다. 윤주사는 토방으로 내려서는 아들 종수도로 언제 왔느냐라고 심상이 별로 대수롭지 않게 아른 채를 하면서 역시 토방으로 내려서는 두 며느리의 삼가로운 무언의 인사. 이건 무슨 얘기냐? 근심스럽게 말없이 드리는 인사. 뭐 이렇게 이 정도로 해석하시면 돼요. 근심스럽게 말없이 드리는 인사. 그리고 마루까지만 나선 이복누이 동생 서울아 씨의 입인사를 받으면서 방으로 들어가서는 자, 부친 윤직원 영감한테 절을 한 자리 구부리고 거기 절을 그냥 한번 뚝 했단 얘기예요. 이 말은요, 거기다 체크. 그냥 대충 절 한번 하고 뭐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요 윤주사에 대한 서술자의 태도가 드러나죠. 서술자의 냉소적 태도. 비웃는 거지 뭐. 서술자의 냉소적 태도. 아들 종수한테 한 자리 절과 이복동생 태식이한테 경례를 받고 자, 비로소 한쪽 옆으로 꿇어 앉아요. 인사치레 다 하고 됐죠. 자, 여기까지 끊고 윤주사의 방문 정리. 윤주사의 방문.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해가 서쪽에서 뜨겁구나. 평소에 잘 안 왔다는 얘기지, 그치? 자, 윤직원 영감은 아들의 이렇듯 부르지도 않은 걸음을 더욱이나 안방까지 들어온 거야. 안방에까지 들어온 것을 이상 타고 꼬집는 소리입니다. 웬일이야, 네가 내 방에 다 들어오고? 별일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치? 그러면서 뭐래냐? 뭐 타러 왔냐? 돈 달라러 왔지? 그거 체크. 뭐 타러 왔냐? 돈 달라러 왔지? 뭐 이 말은 결국 그동안 아들이 돈 달라고 할 때만 찾아왔었다는 의미죠. 그리고 이 말에 드러나 있는 거는 그런 아들이 못마땅한 거지, 그치? 거기 묶어서 쓰세요. 돈이 필요할 때만 아들이 자신을 찾는다고 생각하며 못마땅하게 여기는 태도 제시. 돈이 필요할 때만 아들이 자신을 찾는다고 생각하며 못마땅하게 여기는 태도 제시.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동경서 전보가 왔는데요. 전보 요거 박스 중요한 소재죠. 거기 정리합니다. 종학의 피검을 알리는 소재로 종학의 피검을 알리는 소재 극적 반전을 유도. 이것 때문에 훅 바뀐다는 얘기야. 극적 반전을 유도. 그거 써두시고 몇 개만 추가로 더 씁시다. 윤종학이 사회주의 운동을 하다가 피검되었음을 알림. 윤종학이 사회주의 운동을 하다가 피검되었음을 알림. 붙잡혀 갔다는 얘기. 그 다음 아까
사건의 반전을 유도한다는 얘기 썼죠. 사건 전개의 극적인 반전을 유도한다. 그 다음 하나 더, 윤직원 영감 집안의 몰락 예고. 윤직원 영감 집안의 몰락 예고. 하나 더, 일제강점기라는 시대적 상황 때문에 작품 전면에 등장시키기 어려운 종학을, 왜냐하면 사회주의 운동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일제강점기라는 시대적 상황 때문에 작품 전면에 등장시키기 어려운 종학을 간접적으로 제시하는 역할. 그래서 전보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소재니까 꼭 정리해서 잘 써주세요. 자, 그 다음부터 봅시다. 지체를 바꿔. 여기서부터 지체를 바꾸어서 신분을 바꾸어서 윤주사를 점잖고 너그러운 아버지로, 윤직원 영감을 속 사납고 경망스러운 어린 아들로 둘러놓으면 꼭 맞겠다. 어째 아버지 아들이 태도가 다른 것 같아. 이런 표현이잖아. 이걸 누가 얘기한 거야? 그치, 서술자가 얘기한 거지.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해? 그치, 편집자적 논평. 전지적 작가 시점에만 나오는 거죠. 편집자적 논평 쓰시고요. 그 옆에다 윤직원 영감의 경망스러운 모습을 비꼬는 의도. 윤직원 영감의 경망스러운 모습 비꼬는 의도. 됐죠? 동경서 전보. 자, 종학이 놈이 경시청에 붙잡혔다고요. 요게 전보 내용. 됐죠? 외치는 소리도 꺾거니와 엉덩이를 꿍 찢는 바람에 하마 행여나 이런 뜻. 방구들이 내려앉을 뻔했다. 모여선 온 식구가 제각금 정도에 따라 제각기 놀란 건 물론이고요. 자, 윤직원 영감은 마치 묵직한 몽치로, 뭐 몽둥이, 단단한 몽둥이 뭐 이런 거, 그런 걸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양 정신이 멍해서 입을 벌리고 눈만 휘둥그랬지 한동안 말도 못하고 꼼짝도 않습니다. 여기까지. 끊고 문단 정리. 종학의 피검 소식을 들은 윤직원 영감. 그러다가 이윽고 으르렁거리면서 잔뜩 쪼글트리고 앉습니다. 그거 웬 소리냐? 그거 웬 소리야? 자, 그놈 동무가 친정보인가 본데 전보가 돼서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윤주사는 조끼 호주머니에서 간밤에 그 전보를 꺼내어 부친한테 올립니다. 윤직원 영감은 채듯이 전보를 받아 쓱 들여다보더니 커다랗게 읽습니다. 물론 원문은 일문이니까 1어로 됐으니까 몰라보고 윤주사 내 서사 민서방이 번역한 그대로입니다. 뭐냐? 종학 사상관계로 경시청의 피검. 사상관계, 사회주의 운동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자, 이 말은 결국 자, 무슨 얘기야? 종학이가 사상관계로 자, 경시청에 붙잡혀갔다는 뜻이다. 이게 뭔 소리냐 했더니 결국 사회주의 운동을 했다는 얘기죠. 사회주의 운동에 참여했다는 뜻. 사회주의 운동에 참여.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사상은 사회주의 운동이에요. 사회주의 운동. 자, 이게 뭔 소리냐? 사상관계로, 사상이라니 사회주의의 사회주의의 참여를 라고 해요. 붙잡혀간 거보다 그거에 더 놀란 거지. 자, 거기 체크합니다. 아까보다 더 크게 외치면서 벌떡 뒤로나 동그라질 뻔하다가 겨우 몸을 가눕니다. 자, 더 놀랬다는 말이에요. 거기 묶어서 정리. 잡혀갔다는 말보다 쓰고 계시죠? 잡혀갔다는 말보다 사회주의 운동에 참여했다는 말에 더 놀라는, 사회주의 운동에 참여했다는 말에 더 놀라는 윤직원 영감. 됐죠? 자, 그 다음 윤직원 영감은 여기서부터 묶어요. 자, 윤직원 영감은 먼저에는 몽치로, 그러니까 이 먼저라는 거는 경시청에 붙잡혀갔다는 거 쓸 수 있죠? 경시청에 붙잡혀갔다는 거, 그거 먼저에는 몽치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 같이 멍했는데 이번에는, 여기서 말하는 이번은 뭐야? 그 이유가 뭐라고? 그치, 사회주의 운동이라는, 거기 체크. 얘는 잡혀간 이유가 사회주의 운동에 참여했기 때문이라는 것. 각각 정리해 두세요. 먼저는 경시청에 붙잡혀갔다는 것, 이번은 잡혀간 이유가 사회주의에 참여했다는 것.
자, 이번에는 앉아있는 땅이 지하물에서 푹 꺼져서 수천 길 밑으로 꺼져 내려가는 듯 정신이 아찔했다. 여기까지 묶으셔서 자, 거기다 묶어서 정리. 종학이 잡혀간 사실보다 사회주의에 참여했다는 사실에 더 놀라는 모습 제시. 했어요? 종학이 잡혀간 사실보다 사회주의에 참여했다는 사실에 더 놀라는 모습 제시. 그러나 그것은 결단코 자기가 믿고 사랑하고 하는 종학이의 신상을 여겨서가 아니다. 그런 신상을 걱정해서가 아니다. 자, 거기 묶어서 정리. 종학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문을 걱정하고 있는 모습. 종학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문을 걱정하고 있는 모습 제시. 윤직원 영감은 시방 지금 종학이가 거기 묶으세요. 사회주의를 한다는 그 한 가지 사실이 진실로 옛날에 그 드세던 불황당 폐갑 백길 천길로 침노하는 그것보다도 더 분하고 더 무서웠던 것이다. 여기까지 묶으시고 이게 무슨 말이냐. 그만큼 사회주의에 대한 큰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죠. 거기 묶어서 쓰세요. 사회주의에 큰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윤직원 영감. 사회주의에 큰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윤직원 영감. 됐죠? 그러니까 윤직원 영감은 사회주의가 구한말 화적패 같이 자신의 그 재산을 빼앗으려는 그런 사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이해됐죠? 자, 그 다음 진나라를 망하게 할 자. 자, 호라는 게 원래 오랑캐라는 뜻이거든요. 거기 오랑캐 써두시고 호라는 예언을 듣고 변방을 막으려 했던 만리장성을 쌓던 그런 진시황. 그는 진나라를 망한 자 호가 아니요 그의 자식 호해라는 그런 호해임을 자 거기까지 일단 묶죠. 진나라부터 시작해서 호해임까지 묶으셔서 뭐라고 쓰시느냐. 요게 소제목의 의미 제시. 소제목의 의미 제시인데 거기 땡땡하고 하나 더 씀. 소제목의 의미 제시 하고 땡땡. 윤직원 영감을 진시황에 종학을 호해에 비유하여 윤직원 영감을 진시황에 종학을 호해에 비유하여 윤직원 영감의 심리 제시. 윤직원 영감의 심리 제시. 자, 그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죽었으니 그 사람은 오히려 행복한 거더라. 이 말은 결국 뭐야? 그 사람은 못 봤지만 윤직원 영감은 보겠구나. 이런 의미도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거기까지 해서 끊고요. 문단 정리. 자, 거기 묶어서 쓰세요. 자, 종학이 사회주의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종학이 사회주의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됐어요? 윤직원 영감. 그리고 그 옆에 이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뭘 하나 정리를 해두시느냐. 거기 소제목의 의미 그리고 역할. 소제목의 의미, 역할. 소제목의 의미와 역할하고 땡땡 쓰세요. 자, 기본적 의미는 좀 아까 썼으니까 생략할게요. 진나라를 망하게 할 사람은 진시황의 아들인 호해라는 게 사전적 의미고 요 의미는 거기 옆에다. 윤직원 영감의 집안을 망하게 하는 것은 자손들임을 했어요. 윤직원 영감의 집안을 망하게 하는 것은 자손들임을 의미. 자손들임을 의미. 하고 옆에다 화살표하고 써요. 윤직원 영감의 집안을 몰락하게 하는 것은 결국 자손, 특히 종학이라는 결국 자손, 종학이라는 반어적 상황을 드러내요. 왜냐하면 가장 믿었던 놈이니까. 그치? 반어적 상황을 드러내요. 풍자 효과를 높임. 했어요? 윤직원 영감의 집안을 몰락하게 하는 것은 결국 자손, 특히 종학이라는 반어적 상황을 드러내어서 풍자 효과를 높임. 됐죠? 자, 그 다음부터 이제 결말 시작입니다. 여기서부터 결말. 자, 윤직원 영감이 종학이 사회주의 운동을 해서 이제 붙잡혀갔다는 걸 알고 분노하는 부분이에요. 사회주의라니 하면서 이제 막 공격적으로 사람이 바뀌는 거야. 자, 윤직원 영감은 여기서부터 다시 묶어요. 윤직원 영감은 사문.
자, 사람을 아무나 하나 잡아먹을 듯이, 자, 집이 떠나게 큰 소리로 포효를 합니다. 짐승 울음소리를 낸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 포효라는 말 자체가 막 거칠고 세게 내는 소리를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묶으셔서 윤직원 영감의 태도가 공격적으로 변함. 윤직원 영감의 태도 공격적으로 변함. 자, 그놈이 사회주의를 하다니, 참말이야? 참말이야? 이거 알죠? 관련 속닥,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힘. 아시죠? 하긴 그놈이 작년 여름방학 때 나왔을 때부터 그런 기미가 좀 배긴 했어요. 그러면은 참말이구나, 참말이야, 하면서 윤직원 영감은 이제 화내죠. 이마로 얼굴로 땀이 방울방울 배어오릅니다. 그런 쳐죽일 놈, 깎아주고도 아깝지 않을 놈. 그놈이 경찰서장 허라님께로 생판 사회주의 하다가 뎁다 경찰서에 재평 546시를 헐렁. 완전 이런 욕을 하나, 욕하는 거거든요. 오사라는 거는요, 형벌 혹은 재앙 뭐 이런 것 때문에 자기 목숨대로 살지 못하고 죽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육시라는 건 아시죠? 죽은 사람의 시체에 다시 목을 베는 그런 형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저주하는 말이에요. 자기 손자한테 그렇게 이뻐하던 놈을, 그쵸? 자, 그런 놈이, 그놈이 그게 어디 당한 거라고 지가 사회주의를 하냐. 부자놈의 자식이. 왜 부자놈의 자식이니까. 무엇이 데끼다 무엇에 시달려서 그렇게 불황당패에 들어가냐. 아무도 숨도 크게 쉬지 못하고 고개를 떨어뜨리고 섰기 때문에 섰기 아니면 앉았을 뿐. 윤직원 영감이 잠깐 말을 그치자 방 안은 물을 친 듯 조용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냐. 오죽이나 좋은 세상이요. 좋은 세상. 자, 여기서 풍자 효과가 극대화되죠. 자, 좋은 세상 체크하시고 윤직원 영감이 말하고 있는 태평천하 의미. 윤직원 영감이 말하고 있는 태평천하 의미. 오죽이다. 그렇죠. 윤직원 영감은 팔을 부르거든 주먹으로 방바닥을 땅 치며 성난 황소가 영각을 하듯 길게 울듯 고함을 지릅니다. 화적패가 있냐, 불황당 같은 수령들이 있냐, 재산이 이때야 도적놈 것이고 목숨은 파리 목숨 같던 말세는 다 지나가고. 자, 거기 화적패부터 시작해서요. 어디까지냐면 말세까지. 어디 갔어? 여기까지 묶어서 쓰세요. 윤직원 영감이 살아온 그동안의 사회 모습. 윤직원 영감이 살아온 그동안의 사회 모습. 그런 말세 다 지나가고, 자, 보아라. 자, 그 다음부터 또 묶어요. 거리 순사 알죠? 일제시대 때 경찰 순사 골골마다 공명한 정사를 이루고 오죽이나 좋은 세상이냐. 남은 수십만 명의 동병을 해서, 동병이라는 건 군사를 일으킨다는 뜻이에요. 군사를 일으켜서 우리 조선놈을 보호해 준다라고 얘기를 해요. 요 말을 통해서 이 당시가 일제강점기라는 게 드러나고요. 이해됐죠? 오죽이나 고마운 세상이요. 제것 지니고 앉아서 편안하게 살 그런 태평세상. 줄치시고. 자, 요게 뭐예요? 고기 묶으시고 윤직원 영감이 생각하는 태평천하. 윤직원 영감이 생각하는 태평천하. 자, 그리고 그 뒤에 태평천하라고 하는 건데, 자, 태평천하 여기 박스 치고 정리. 자, 윤직원 영감의 가치관 첫 번째. 윤직원 영감의 가치관 첫 번째. 땡땡. 이게 무슨 얘기냐? 그 옆에다 같이 쓰세요. 가치관 1 쓰시고 비뚤어진 역사의식 제시. 비뚤어진 역사의식 제시. 태평천하. 그런데 그 다음부터 또 묻죠. 자, 이런 태평천하에 태어난 부자놈의 자식이 더군다나 왜 지가 떵떵거리고 편안하게 살면 됐지. 여기까지. 자, 여기 묶으셔서 이게 윤직원 영감 생각이에요. 거기다 쓰세요. 나라가 식민지 상황이건 말건 개인만 잘 살면 된다는 생각. 됐죠? 나라가 식민지 상황이건 말건 개인만 잘 살면 된다는 생각. 무한이기주의죠. 무한이기주의. 어째서 지가, 그 다음 또 박스 치죠. 지가 세상 망쳐놓을 그런 불황당패라고 표현을 하죠. 자, 윤직원 영감의 가치관 2 땡땡.
윤직원 영감의 가치관 투 땡땡 썼어요. 그 옆에다 쓰세요. 사회주의에 대한 윤직원 영감의 생각. 사회주의에 대한 윤직원 영감의 생각. 됐죠? 굳이 지가 왜 참석을 하냐, 간섭을 하냐, 응 하면서 한탄을 하는 거야. 이해됐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드러난 거기에다 간단히 정리. 윤직원 영감의 역사의식. 윤직원 영감의 역사의식. 뭘 적으시냐? 거기다 씁니다. 자, 윤직원 영감은 자신의 재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일제강점기를 태평천하라고 생각함. 태평천하라고 생각함. 했어요? 하고 화살표. 잘못된 역사의식. 비뚤어지고 잘못된 역사의식. 했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요 부분을 통해서 독자는 당연히 요 문제에 대한 답인데 일제강점기를 태평천하로 여기는 이런 물질만능주의적이고 이기적인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당연히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겠죠. 식민체제에 순응을 해서 나만 잘 살면 돼 라는 그런 이기적인 친일파 지주계층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쵸? 그래서 풍자 효과가 더 커지는 거겠죠. 이해되셨죠? 그 다음 자, 땅바닥을 치면서 벌떡 일어섭니다. 완전 화났어요. 이 표현이죠. 뭐. 자, 그 몸짓이 어떻게도 요란스럽고 괄괄한지 방금 발광, 우리 흔히 말하면 미쳐서 발광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죠. 아닌 게 아니라 모여선 가권들은요, 그 식구들은요, 방바닥 치는 소리에도 놀랐지만 이 어른이 혹시 상성이 되지는 않는가 해서 상성이라는 말 나와 있어. 혹시 미친 사람처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그런 의구의 빛, 의심하는 빛이 눈에 나타남을 가리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또 자, 착착 깎아 주길로 그 다음부터 막 증오 막 자 거기 체크합니다. 착착 깎아 주길로 분노 체크해 주시고 종학에 대한 분노. 자, 그놈을 내가 편지에서, 편지 알죠? 편지에서 100년 징역을 살리라고 할 거다. 100년 징역을 살리라고 할 거다. 뭐냐? 자, 그 다음부터 또 묶으세요. 그놈을 3천석 거리는 직분에서 내가 주려고 했는데, 이렇게 재산을 나눠주려고 했는데, 자, 원래 종학에게 건네줄 재산이었던 거지. 그치? 종학에게 재산을 나눠주려고 했던 의도. 간단히 정리. 그랬는데 오냐 그놈 산천석거리는 톡톡 팔아서 경찰서에다가 사회주의 하는 놈 다 잡아가두는 경찰서에다가 내가 다 주워버릴 거다. 엥 죽일 놈 하면서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응 죽일 놈 같은 소리는 차라리 울음소리에 가깝습니다. 거기 묶어서 정리. 자신의 기대를 저버린 손자에 대한 울분 제시. 자신의 기대를 저버린 손자에 대한 울분 제시 했어요. 이 태평천하에 이러면서 한탄을 하죠. 쿵쿵 발을 구르며 마루로 나가고 꿇어 앉았던 윤주서와 종수도 따라 일어섭니다. 아니 그놈이 만석군의 집 자식이 세상 망촌을 사회주의 불황당패에 참섭을 해서 응 죽일 놈 이해되죠. 연에서 계속 이어서 부르짖는 죽일 놈 소리가 차차 사랑께로 멀리 사라집니다. 그러나 몹시 사나운 그 포효가 뒤에 쳐져 있는 각권들의 눈에는 어쩐지 중요한 말 나와요. 거기 체크합니다. 어쩐지 암담한 여운이 스며들어서 이게 뭐냐, 그치? 자, 윤직원 영감의 집안 붕괴 암시. 윤직원 영감 집안의 붕괴 암시. 가득히 어두운 얼굴들을 면면상고 나와 있습니다. 다들 얼굴만 물끄러미 서로 쳐다보고 있는 거야. 뜻 알아두세요. 자, 말할 바를 잊고 몸들 곳을 둘러보게 합니다. 하면서 마치 뭐뭐처럼 지규법 썼죠. 뭐를 장수의 죽음을 만난 군졸들처럼. 이 말은 결국 뭘 의미하느냐? 거기다 쓰죠. 윤직원 영감의 몰락. 윤직원 영감의 몰락을 지규법을 써서 비유적 표현을 써서 정리한 거죠. 자, 그래서 요 마지막 부분, 마지막 거기 장수의 죽음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의도가 뭐겠냐? 여기는 여기에다가 답변 정리해 주세요. 윤직원 영감의 몰락을 의미하는 표현으로 작가는 식민지 시대를 태평천하라고 주장하는 윤직원 영감과 그 가정이 허물어져 가는 과정을 통해 식민지 사회에서의 올바른 가치관과 현실 대응 방식이 무엇인가를 암시하고자
한 것. 됐죠? 암시하고자 한 것. 정리됐죠? 자, 거기까지 해서 끊으시고 이제 문단 정리 마무리합니다. 자, 분노하는 윤직원 영감과 불안함을 느끼는 가족들. 됐죠? 자, 분노하는 윤직원 영감과 불안을 느끼는 가족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제목이 태평천하잖아요. 그치? 태평천하라는 제목의 의미를 간단히 정리를 하고 마무리합시다. 거의 다 정리합니다. 당시 우리 민족의 대부분은 일제의 억압과 수탈에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 그러나 윤직원 영감은 일제가 자신의 재산과 안전함을 지켜주니 태평천하라고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이 작품의 제목인 태평천하는 윤직원 영감의 잘못된 역사의식을 반어적으로 풍자한 표현이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자, 정리하셨죠? 이렇게 해서 본문 마무리하겠습니다.